중국 애들 톤당 300불 줘요. 저는 근데 기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300불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톤당. 도대체 이걸 가져다가 어디다 파는지 좀 구매처를 확인해 보라고 해가지고 애들 시켰어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한국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 사는 게 얼마에 사나 물어보니까 너무 억울하지. 1,300불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데서 300불에 가져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 되게 많이 보았고 또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오늘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정광일이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2004년 4월에 입국했고요. 현재는 노첸이라는 단체 대표로 맡아가지고, 노첸이라는 단체는 한국명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입니다. 법인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오셨습니까? 저는 성장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1963년에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에서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 성장할 때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어떤 그 시기가 있었어요. 66년도부터 76년도까지였던. 그때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중국의 대학진이 금방 끝나서 제가 태어났고요.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러는 과정에 또 저희 집이 그 당시 중국에서 반해면 문자로 몰래가 지식인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그 홍위병들한테 투쟁대에 끌려나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형제를 데리고 북한으로 야반도주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정강일님은 몇 살 때 7살이요. 오신 거예요? 7살에 북한에 왔는데 북한은 엄청 잘 살더라고요. 진짜요? 네. 중국에 살 때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고, 그때 당시는 그 지금 어릴 적에도 기억이 나는데 구어태라고 옥수수 가루에다가 콩 껍데기를 갈아가지고 거기서 앙금 가라앉힌 걸 옥수수 가루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그 가마에다 붙여가지고 구워 먹인 걸 옥수수 구어태라고 했어요, 중국말로. 구어태는 가마 구어자 써가지고 그 구어태를 정말 먹었는데 깔깔해가지고 목구멍에 너무도 안 갔어요. 근데 어릴 적에는 뭐 아니면 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았는데 북한에 가니까 쌀밥을 주더라고요. 그럼 그때 당시는 중국보다 북한은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잘 산 정도가 아니었고 엄청 잘 살았으니까. 네. 놀라운데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북한에 69년 12월에 도착해가지고 남양에 도착했는데 초대소에서 제가 중국에서 갈 땐 기온 옷을 입고 왔어요. 꼬맨 옷을 입고 왔는데 초대소에 가니까 다 삐껴버리고 새 옷을 주더라고. 거기서 너무 놀라웠고 식당에 가니까 쌀밥을 주는데 정말 어린 마음에 여기가 좀 진짜 좋은 데구나 했어요. 우리가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왔을 때 천국과 같이 생각했던 그 그렇죠. 경험 같았겠네요. 그 비슷했어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69년도, 70년대요. 그래서 70년도 우리가 잠깐 청진리에 살았거든요. 그 청진리에 가서 그때 생각나는 게 청진 역사 앞에 러시아 군인 동상도 있었고, 그다음 당시는 그 바닷가 옆에 동물원이 있었는데 지금 신진에 신안구역 신진동에 있었는데 그때 동물원이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해변가에 식당들 유럽의 그 식당들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중국에서는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그 꽈배기를 파는데 우리는 그때 중국 돈으로 10전도 안 하면 꽈배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꽈배기도 마음대로 먹고 북한은 사실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저는 82년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풍족했던 경험이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상점에 개눈깔 사탕이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북한이 엄청나게 황폐하게 너무 가난하게 급격하게 나락으로 떨어졌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장을 했고 옛날에 해령군이죠. 해령군에서 살았고 해령군에서 살면서 여기는 말하면 초등학교죠. 인민학교 다녔고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79년도에 입대했어요. 북한군에 입대해가지고 여기 나이로 따지면 사실 16살이죠.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군복무를 하면서 10년 하고 전방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네. 포병으로. 네. 처음에는 무전수로 군복무를 시작했고 그 옛날 아주 구닥다리 무전기를 메고 다니면서 예, 그렇게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혹시 그때는 남한을 이렇게 볼 수 있었나요? 있었죠. 아 그때는. 네, 제가 무전병이다 보니까 감시소에 나와서 포대경으로 남한을 자주 봤어요. 네?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토요일이면 통오리를 한 마리씩 일요일날 특식으로 한다고 통오리 한 마리씩 나온 걸 털을 뽑으라고 나눠주는데 털을 기본적으로 뽑아가지고 왔는데 잔털이 남아있잖아요. 네네. 그걸 뽑으라고 주는 걸 우리 갖다가 다 버렸어요. 뽑기 싫어가지고. 이게 북한군이 그런 진짜로요.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전방이다 보니까 통조림을 주는데 통조림에서도 뭐 어떤 데 비계가 많다고 비계 없는 걸 골라 먹기다가 그걸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당시는 괜찮았어요. 예, 70년대는. 네. 그런데 차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70년대는 은혜로운 당중왕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누구를 지칭하고 하는 말이었냐면 김정일이를 하는 말이었어요. 70년대 3대면 소조가 나오고 그럴 때 은혜로운 당중왕이라고 하다가 1982년도 6월 21일 김정일이가 원산 온정사이 고속도로 시찰을 하면서 군인들이 군복을 안 입고 버스에서 메고 다니고 모자도 제대로 안 쓰고 하는 문제 가지고 방침이 있어요. 6월 21일 방침. 그때부터 친애하는 지도자공지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인민군대는 뭐 강설 같은 군사학교를 세워야 된다, 군민관계를 해야 된다, 뭐 사상투쟁에도 매일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 정확히 말하면 86년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년실에 나오는 물자도 좀 적어지고 용역 공급이 좀 제한되고. 그러니까 제가 8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4살 때 그때부터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네. 제 유년 시절은 늘 어려웠던 기억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한 거네요. 그러다가 내가 제대대 임박에 89년도에 세계 청년학생 축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년학생 축전이 끝난 다음 엄청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차츰 어려워지더니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94년 2년부터인가 식량 공급이 가령 예를 들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배급소에서 뭐 보름치 안 주고 맞습니다. 네, 가을이면 현장에서 배급을 주고 맞아요. 밭에서 옥수수로 날 극곡으로 배급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네. 꼭. 그러더니 네.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 네. 95년도, 96년도 그 다음에 완전히 고난행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죠. 맞습니다. 저도 뭐 기억이 나는데 뭐 사람이 죽어 있는 건 뭐 그리고 그냥 태반이고. 난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뭐 어린 애들 죽은 걸 봤어요. 우리 집에서 전 그때 당시에는 청진에 살았거든요. 청진에 살면서 저희 집이 순환구역 안전부 딱 앞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회사까지 거리는 뭐 한 2km 정도가 됐는데 수남시장이 바로 옆에가 있어요. 제일 큰 시장. 네. 아침에 지나다 보면 일명 꽃제비 애들이 죽었는데요. 그 죽은 애들을 순환 분소에다 갖다 쭉 이렇게 눕혀놨어요. 눕혀놨는데 가슴 여기가 하얗더라고. 가슴이 하얘가지고 저기 쟤네는 가슴에 뭐 북한을 말하면 햇가루가 묻었나? 하고가 들다 보니까 햇가루가 묻은 게 아니고 뭐예요? 저 체온이 떨어지니까 네. 이가 싹 햇빛이 이 검은 옷을 입으니까 뜨거우니까 여기서 싹 개 나온 거야. 하얗게 된 거. 그거 못 봐주겠더라고. 정말. 그 하루에 10구 이상 나왔어요. 그런 시체가. 네. 그런 걸 볼 때는 저희는 뭐 그렇게 어렵게는 안 살았어요. 네. 뭐 무역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저도 중국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저는 미성년자일 때니까 그냥 아이들이 굶어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개탄보다는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내가 먹는 빵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본능 속에서 살았지 불쌍해서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가 처음에는 놀러오고 뭐 동정도 필요했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감정이 묻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당시 제가 90년대생 딸이 있고 96년도에는 또 둘째 딸 나와가지고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적어가지고 그때 동정을
뭐 하기도 했어요. 저도 가령 예를 들면 애들이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가령 낮은 선봉을 우리가 많은 물자를 들여다가 매매도 하고 했으니까 소매도 시키고 했으니까 애들이 와서 좀 주세요, 네. 주세요 따라다니죠. 네. 그렇게 해서 주기도 했고 했는데 그 언젠가부터는 그게 감성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쭉 전역해서 아이도 낳고 하면서 중국으로 다니면서 무역을 하셨다면서요, 어디서 보니까. 제가요 네. 사실 좀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네. 간단하게라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식인이었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한으로 도주할 때, 야반 도주할 때 저희 아버지는 잡혀가서 없었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남매를 데리고 북한을 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제대해서 중국에서 우리가 외가고 친가고 다 북한에 친척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맨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나를 보고 몰래 말하더라고. 우리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재혼해가지고 계부가 있었어요. 네. 몰래 말하더라고.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중국에. 네.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연락이 됐죠. 네. 근데 아버지는 그때 좀 중국에서 좀 부유했어요. 부유해가지고 네. 13사 때도 많은 지원을 했고요. 네. 그럼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 중국에 계신 아버님의 도움은 좀 받으셨나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알게 됐어요. 네. 도당에서도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모르는데 네. 도당에서 찾아가지고 가니까 네. 제일 처음 조선노동당 824 연락소라는 그 연락소에 봉수산 무역회사가 생겼다면서 거기서 근무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네. 거기에서 제일 처음 근무한 곳이 문천에 있는 분소에 가서 근무했어요. 이번에 그 문천에서 미사일 발사한 곳이요. 거기 연락소가 있어요. 원산 옆에 있죠. 예. 그 문천 분소에서 제가 한 1년간 근무를 했어요. 예, 본소도 올라가 있었고 우리가 그때 당시 본소는 행제장구역에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발들여 놓게 됐죠. 무역에? 예, 연락소 무역회사로 시작을 했고 연락소 무역회사에서 근무도 하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 무역회사니까요. 엄청 힘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 계속 번다고만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가 엄청 많은데 그리고 계획량이 딱 규정되어 있고 그거를 수행을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유도리가 없어. 수행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행을 못하면 그냥 뭐 오라 가라 하고 뭐 여기 말하면 갈구죠. 그렇죠. 네. 쪼죠. 장군님의 이런 뭐 말씀 관철인데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70만 달러 벌어서 바친 적도 있어요. 그 70만 달러 중에 뭐 솔직히 글쎄 뭐 부정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70만 달러면 얼마지? 70억인가요? 북한에서 그렇게 벌어서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문제가 좀 있는 것이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어디 가서 날아가는 돈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돈을 좀 아니요.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원정을 해가지고 낮은 선봉을 해가지고 맞아요. 거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명태를 보냈어요. 냉동 명태를 많이 보내는데 중국 애들 돈당 300불 줘요. 중국 사람은 명태 안 먹어요. 그래서 명태를 줬어요. 그래서 줬는데 기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300불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톤당. 네. 내가 워낙 중국에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친구들 많아요. 이 도대체 이걸 가져다가 어디다 파는지 좀 구매처를 확인해 보라고 해가지고 애들 시켰어요. 한국 사람한테 파는 거. 300불이면 그냥인데요? 30만 원인데? 예전이지. 예전에 300불이 그리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기름을 넣어주고 연진수산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산사업소 저는 배급을 주고 기름 넣고 배를 띄워가지고 잡고 해가지고 냉동해서 우리가 거기서 라진에서 봤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냉동 다 까먹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들어온 업체도 냉동 업체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냉동을 시켜가지고 넘겨주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한국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 사는 게 얼마에 사나 물어보니까 너무 억울하지. 1,300불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데서 300불에 가져가. 그리고 우리한테는 또 이게 현금으로 현찰로 주는 게 아니고 대체 뭐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옥수수라든가 뭐 이런 걸 계속 주고 했어. 옥수수, 기름 뭐 그걸 다시 우리 현금화 하려면 다시 가가지고 또 그 속된 말로 달리기들한테 줘가지고 그걸 해서 현금화하면 엄청 시일이 걸리잖아요. 네. 사실은 중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불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나올 때 당시 또 법에서 그 서약서 다 쓰고 했는데
뭐 우리 계획을 못 하겠는데. 한국 사람 만났어요. 선을 나가지고. 네. 만나서 좋다. 내가 600불에 주겠다. 나는 그래도 절반 가격을 때린 거 600불에 주겠다. 줄 테니까.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많고 북한에도 좀 같은 동포를 도와주는 섬치고 그렇게 해달라니까 괜찮다. 800불 주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800불 받았죠. 오, 예. 그럼 200불은 이게 주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200불 정도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사가 잘 됐어요. 뭐, 안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와크라는 게 있어요, 무역에서. 예, 무역 이거를 해야 된다는 승인 같은 거죠. 그걸 뭐, 동태 와크 나한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나한테 가서 내가 독점을 해버렸지. 와크만 있어도 돈 버는 건데. 독점을 해버리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어. 네. 그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예. 나한테 뭐 도당 행정부장도 나하고 엄청 가까웠고 뭐 어쨌든 사람이 겁대가리가 상실되더라고. 돈이 있고 주변에 그런 권력들이 끼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심을 한 거지. 네. 어떤 방심을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안기부 요원이었어 그때 당시. 난 몰랐어요. 난 몰라서 실지는 몰랐어요. 난 안기부 요원인 줄. 장사했어요. 그 90년대 제일 많이 활동할 때거든. 뭐 여러 가지 부탁한 것도 있었어요 나한테. 근데 그때는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가 투자를 했을 거고 뭔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투자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장사도 하면서 뭐 그렇게 했죠.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했죠. 그런데 내가 방심을 했지.